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은 호가창이 멈추는 날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바쁘실 겁니다. 월요일에 오를까? 더 빠질까? 지금이라도 줄여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더 버텨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주말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기 소급보다 조금 더 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오른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보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미 고점에서 팔지 못했고 하락장에서 줄이지도 못한 분들이라면 월요일 시초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중장기 상단이 아직 열려 있는가? 그리고 그 상단이 열린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예언이 아닙니다. 조건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삼성전자 얼마 갑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듣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주가 차트가 아니라 AI 메모리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는지, 기업용 SSD와 AI 스토리지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용인 팹 조기 가동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장 투자로 해석되는지,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기 시작하는지, 이 조건들이 쌓일수록 삼성전자의 상단은 열립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약해지면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별개로 주가는 더 긴 시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 목표가도 이 시나리오 차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수적인 쪽에서는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대 초중반을 이야기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하반기 이익 증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가격대입니다. 반대로 기분 재평가를 보는 쪽에서는 50만원대 초중반을 제시합니다. AI 메모리 수요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 체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더 강한 시각에서는 60만원, 그리고 컨센서스 상단으로는 80만원대까지 열어두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싸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AI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35만원, 53만원, 79만원 같은 가격대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조건을 담고 있는 시나리오의 가격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조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중장기 시나리오를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시나리오입니다. AI 수요는 살아있지만 삼성전자가 HBM에서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지 못하고 미국 생산 확대는 비용 부담으로 해석되며 외국인 수급도 제한적으로만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급락분을 일부 회복할 수 있지만 강한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대략 35만원에서 40만원 전후의 회복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고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며 기업용 SSD와 HBM 고객 검증 뉴스가 조금씩 쌓이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용인 팹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가 성장 투자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50만원대 초중반, 예를 들면 53만원 안팎의 재평가 구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 신호가 나오고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유지되거나 더 커지며 ASML과 TSMC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는 신호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미국 상장 기대나 글로벌 자금 접근성 논의까지 붙는다면 70만원대 후반에서 80만원대 상단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버텨야 하는지, 반등 때 일부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로 다시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부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중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D램과 낸드, HBM, 기업용 SSD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면서 서버용 메모리와 고부가 제품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믿고 있느냐? 그건 아직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HBM에서 정말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이닉스가 먼저 받은 AI 메모리 프리미엄을 삼성전자도 받을 수 있느냐? 낸드와 기업용 SSD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타고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파운드리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칠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도 아니고 아무 걱정 없이 무조건 들고 가면 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검증대 위에 올라선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보유 논리가 단기 반등에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도 들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 트레이더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입절 타이밍도 지나쳤고 손절 타이밍도 지나쳤다면 이제는 단기 반등보다 중장기 회복 논리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 것인가?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HBM뿐 아니라 D램, 낸드, 기업용 SSD까지 넓게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가 비용이 아니라 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의 중장기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하나씩 약해진다면 그때는 단순히 삼성전자는 우량주니까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보유자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보수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I 수요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고 서버용 D램과 고부가 메모리 수요도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체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리미엄입니다. HBM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지 않고 시장이 계속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장주로 먼저 평가한다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뒤따라가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생산 확대 요구가 비용 부담으로 해석되고 용인과 호남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자본 지출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삼성전자는 강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빠진 만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대장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35만원에서 40만원 전후가 먼저 확인해야 할 회복 구간입니다. 싸서 반등하는 구간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반등의 성격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이 단순 낙폭과 대인지 아니면 실적 재평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낙폭과 대반등은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오르다가도 장 후반에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붙지 않으면 다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재평가는 천천히 오더라도 오래갑니다. 서버용 D램 가격이 버티고 낸드 회복이 이어지고 HBM 고객 검증 뉴스가 조금씩 나오며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때 주가는 단순 반등을 넘어 재평가로 갈 수 있습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아직 이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35만원에서 40만원 부근으로 반등할 때 일부 물량을 가볍게 할 수 있고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좋은 회사라도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등이 나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며칠 오른다고 해서 HBM 격차, 파운드리 부담, 미국 투자 비용, 외국인 수급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락이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가격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가격만으로 중장기 상단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시장이 보고 싶어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철저히 가격보다 신호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가 회복되는지, 반도체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그리고 장 후반까지 주가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방어적인 대응이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확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수 시나리오에 머무는지 기본 시나리오로 올라서는지는 삼성전자 본주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삼성전기,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진짜 반도체 재평가가 시작되면 돈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비와 소재,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조용히 번집니다. 월요일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담을 가능성이 있는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투자자와 삼성전자를 둘러싼 돈의 길목을 보는 투자자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뉴스 제목이 아니라 그 뉴스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투자자가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그림이 바로 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유지됩니다.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도 급격히 꺾이지 않고 버팁니다. 기업용 SSD와 AI 스토리지 수요가 조금씩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HBM에서는 한 번에 판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고객 검증과 공급 확대 뉴스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용인 팹 조기 가동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비용 부담보다는 성장 투자로 해석됩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싸서 반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 지속성을 반영하며 다시 평가받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50만원대 초중반, 특히 53만원 안팎의 목표가들이 의미를 갖는 구간입니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하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보다 증거를 쌓으며 천천히 회복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이미 질문을 많이 던져놨기 때문입니다. HBM은, 낸드는, 기업용 SSD는, 파운드리는, 미국 투자 부담은, 하반기 이익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이 나오면 시장은 조금씩 의심을 거둡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유지되거나 상향되고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수급이 퍼지면 주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보유자가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시나리오는 급등보다 검증 후 회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제 3분기와 4분기를 봅니다. 서버용 D램 가격이 계속 버티는지, 낸드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AI, 서버용 SSD와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는지, HBM, 고객 검증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이런 신호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가 다시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시장은 하이닉스의 HBM 한 줄 스토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AI 서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HBM만으로는 부족합니다. D램, 낸드, 기업용 SSD, 스토리지, 전력 효율, 패키징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전체 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이 넓은 판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기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중장기 상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어디까지 간다고 숫자를 찍는 것보다 어떤 구간으로 평가가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가 싸서 반등하는 종목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하반기 실적 지속성을 반영하는 종목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싸서 반등하는 종목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매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적 지속성을 반영하는 종목은 시장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보면서 더 길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가 53만원 안팎의 재평가 구간을 시도할 논리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전 가격이었으니 다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격을 정당화할 이익과 수급이 다시 쌓이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그림입니다.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와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CAPEX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야 합니다. ASML과 TSMC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는 정도를 넘어 시장 기대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기업용 SSD와 AI 스토리지 수요도 삼성전자 실적에 의미 있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미국 상장 기대나 글로벌 자금 접근성 논의까지 붙는다면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국내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 AI 공급망 핵심 메모리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70만원대 후반, 예를 들어 79만원 전후까지도 상단 시나리오로 거론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주가 차트가 아니라 AI 메모리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HBM만이 아니라 D램과 낸드, 기업용 SSD까지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용인과 호남, 미국 생산 전략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장기 공급을 약속할 수 있는 회사, AI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병목을 풀어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도 직접 접근하고 싶어 할 만큼 글로벌 기술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삼성전자의 가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얼마까지 반등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다만 강세 시나리오는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HBM 고객 검증 뉴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매출과 이익 기여가 보여야 합니다. 기업용 SSD 뉴스만으로는 부족하고 낸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용인 팹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투자가 고부가 제품과 고객 확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상장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글로벌 자금이 삼성전자 본주나 관련 수단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가장 매력적이지만 가장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흥분보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따라가기보다 그 뉴스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꿈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만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 시나리오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삼성전자 혼자 보면 부족합니다. SK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삼성전자가 상대 강도를 회복하는지,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 전력기기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진짜라면 돈은 대형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비주, 소재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월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어디를 조용히 담는지, 어떤 종목이 눌림에도 다시 받쳐지는지, 어떤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는 주도주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상단을 보려면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공급망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제 새 시나리오를 투자자 대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부 물량을 가볍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35만원에서 40만원 전후의 회복 구간에서 무조건 점구 버티겠다는 태도보다 일부 물량을 정리해 계좌에 숨통을 트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3만원 안팎의 재평가 구간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과 외국인 수급, 소구장 확산을 보며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더 안정적입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의 중장기 상단이 다시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9만원 전후의 강세 구간을 기대하려면 HBM 고객 신뢰와 글로벌 자금 유입, AI 메모리 실적 기여가 반드시 확인돼야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기준 없는 매매는 위험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나는 보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전부 들고 있다면 그건 논리와 행동이 맞지 않는 겁니다. 나는 강세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서 작은 흔들림마다 팔고 싶다면 그것도 논리와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투자는 전망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본다면 내가 어떤 조건이 살아있을 때 버틸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조건이 깨질 때 줄일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HBM 고객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는지, 서버용 D램 가격이 꺾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는지, 용인과 호남, 미국 투자 뉴스가 성장보다 비용으로 해석되는지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모든 변동성이 공포가 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숫자보다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고점 대비 싸 보인다,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인다, 이런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싸다는 것은 좋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상승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중장기로 가려면 AI 메모리 수요, 고부가 제품 비중, 외국인 수급, 실적 지속성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분할이 맞습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눌림 확인 후 소량,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수급 회복과 실적 확인 후 단계적 접근,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HBM 고객 검증과 글로벌 자금 유입이 확인될 때 비중 확
확대,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잘못된 자리에서 한 번에 사면 오래 마음고생을 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의 핵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기준입니다.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물타기하고 기준 없이 버티고 기준 없이 반등만 기다리면 계좌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세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끝까지 가져갈 핵심 물량, 반등 시 줄일 물량, 평단 조절을 검토할 물량, 그리고 평단 조절은 반드시 신호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장 후반에 버티고 실적 전망이 유지되며 HBM과 기업용 SSD 관련 신호가 살아날 때입니다. 조급함은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로 만듭니다. 주가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주가 차트가 아니라 AI 메모리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35만원에서 40만원 전후에 싸서 반등하는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53만원 안팎의 하반기 실적 지속성을 반영하는 재평가 구간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79만원 전후, 더 넓게는 컨센서스 상간에 가까운 가격대까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삼성전자가 AI 공급망 핵심 메모리 플랫폼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건의 결과입니다. HBM 고객 신뢰,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 기업용 SSD 성장, 용인과 호남 생산 능력, 미국 빅테크 캐펙스, 외국인 수급, 이 조건들이 쌓일수록 삼성전자의 상단은 열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HBM 고객 검증, 서버용 D램 가격, 낸드 회복, 기업용 SSD 성장,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생산 확대 요구, 외국인 수급, 삼성전기와 소부장 확산까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보유자들이 중장기 상단을 고민하는 장에서는 뉴스보다 수급의 방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지수 전체를 흔들고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이 기업 실적을 바꾸며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주가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숫자를 예언하는 날이 아닙니다. 조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결국 조건의 문제입니다. 35만원대 회복은 보수 시나리오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53만원대 재평가는 하반기 실적 지속성과 외국인 수급 회복이 필요합니다. 79만원 전후의 강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AI 메모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돌아와야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할 자리입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월요일 다시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